안녕하세요. 한바다의 곽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소유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인데요. 불기소 처분은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총 5가지가 존재합니다.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총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기소유예가 의미하는 것은 기소가 될 만큼 충분히 혐의 사실이 인정은 되나 어떤 형사 정책적 아니면 형벌 목적성에 따라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형사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사건 중에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을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2024년 범죄예방정책 통계 분석에 따르면 검찰에 총 접수된 사건 중에 불기소 처분의 비율이 32.1%입니다. 이 32.1% 중에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22.7%고요. 그리고 2023년 대검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3범죄, 폭행, 성폭력 범죄 등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 불기소 처분 비율이 20%이고 그 중에서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13.5%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피의자가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이 성범죄나 아니면 폭행, 아니면 상해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피해 복구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에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정황이나 아니면은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서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피해자가 만약에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찰 측에 형사 조정을 신청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범죄 정황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시해서 검찰 측에 피력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범죄가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는 사실이라는 점, 또는 이 피해가 사실상 상당히 경미하다는 점,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행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 범죄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피의자의 개별적 양형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혐의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초범이라는 사실을 피력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설령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 동종 범죄 전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만약에 검찰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재판으로 와서 벌금이나 아니면은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는 점도 충분히 피력하셔서 주장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가정을 좀 책임지고 있는 한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등을 설시해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피력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이후의 사정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다시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관련된 법 이수 강의를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분들의 탄원서 그리고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로 이러한 피해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피해자의 정성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셔서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얼마나 이 범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충분히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해서 제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피해자와의 합의, 두 번째로 범죄 당시의 정황, 세 번째로 피의자의 각 개별적 양형사유, 네 번째로 범죄 이후의 사정. 이러한 4가지를 잘 준비하셔서 검찰 측에 전달하셔야 됩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피의자들에게 주어진 절대적 권리가 아닙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검찰 측에 많은 재량이 부여된 처분이고요. 이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각 사건마다 첨예하고 구체적인 전략이 많이 필요합니다.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소유예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형사사건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뢰인들의 삶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정훈 변호사입니다.